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거대공공사업센터의 정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신세계를 개척하는 전략기술과 자원탐사라는 그 큰 주제 아래 첫 번째 순서로 우주자원 탐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에서 자원을 탐사한다는 것이 아직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오늘 발표드릴 육상 자원 탐사라든지 해양 자원 탐사에 비해서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가깝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그 선진 우주국들이 우주 자원 채굴을 위한 그 탐사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고, 우리나라도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독자 기술로 우주 탐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우주 자원 탐사라는 것이 결코 이렇게 먼 미래에 맞이할 현실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경제 시대라고 다들 얘기들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개발이 그 정부가 주도해서 우주 개발을 하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를 의미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냉전 체제 하에 그 강대국 간의 군사 목적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우주 개발이 민간이 도전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우주 산업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스페이스 X 같은 이제 기업들이 재사용 발사체 등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그 발사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실제 이제 우주 개발 시대의 진입 장벽을 좀 돌파했고, 우주 탐사 영역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앞서서 우주 탐사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탐사의 정의는 천문학 그리고 우주과학 연구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공학 기술을 기초로 지구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탐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주 탐사의 영역이 실제로 달이랑 화성 그리고 심우주까지 그 탐사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주 탐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목적이 기존 고전적인 의미의 우주 탐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우주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우주 탐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인류와 태양계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천문학 우주과학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발표 주제인 자원 채굴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이 되는 우주 자원입니다. 그 우주에 분포하는 자원들이 경제적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되고 있어서 우주 자원의 상업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윤축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우주 탐사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조금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인류의 삶의 터전의 확장을 위한 행성 이주입니다. 그 지구 외의 행성에서 살아가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실제로 그 우주 자원 채굴을 위해서 달이나 화성에 유인 그 우주기지 건설 계획이 이미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이 가서 살게 되긴 할 텐데, 사실 이게 그 유인기지 운영이랑 실제 인류가 이주해서 살아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성 이주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수많은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주 탐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에 그 나사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사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우리는 왜 여기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혼자인 건지,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한다. 어찌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우주 탐사의 첫 번째 목적, 우주 기원의 이해랑 일맥상통하는 좀 철학적인 답변이긴 한데요. 그 두 번째 줄에 이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 이 부분은 사실 자원 탐사나 행성 이주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괜찮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주 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단순히 그런 장기적인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 탐사 과정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파생되는 그 수많은 스피노프들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폴로 계획 때 유인 달 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메모리 폼이나 동결 건조 기법, 뭐 청소기, 뭐 음박 담요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전파가 됐고, 그 행성 간 탐사 목적의 초소형 영상 검출기 개발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전자 센서들의 기술 혁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도 이렇게 그 별도로 스피노프라는 그 웹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 파생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매년 이렇게 보고서를 이제 리뉴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인데요. 인류가 예전에 달에 갔다 온 그 아폴로 계획이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50년 만에 재추진되는 달 탐사 프로그램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선의 비행을 시작으로 해서 유인 달 선의, 그리고 유인 착륙, 달 표면 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달에서의 장기 거주인데요. 이 때문에 그 장기 체류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달을 전초 기지로 해서 화성 유인 탐사로의 확장, 그리고 심우주 탐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런 초거대 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프랑스, 일본, 한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의 국제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이고, 이런 달 탐사 활동이 그런 산업화가 된다는 기초 아래 민간 기업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이제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계획이 포함되는데요. 이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궤도에 투입되는 우주 정거장입니다. 잘 아시는 국제 우주 정거장 후속이고, 국제 우주 정거장은 이제 지구 궤도에서 운영되는데, 이 루나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좀 특이하게 달 궤도에서 운영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루나 게이트웨이의 목적은 달 궤도상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의 승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 유인 달 착륙을 위한 중간 기착지, 그리고 화성 심우주 탐사를 위한 거점 기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 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제 우주 정거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듈별로 돼 있고요. 이 모듈들을 각각 발사체에 실어서 궤도로 보내고, 궤도상에서 이 모듈들을 조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각 모듈별로 유럽 우주기구인 이사, 그리고 일본의 작사, 그리고 미국의 민간기업 스페이스X 등이 이 모듈 제작과 조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NRHO라는 독특한 공정 궤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궤도는 이제 그 지구와 그리고 달 기지와의 그런 그 통신을 중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테라노바라고 있는데요. 테라노바는 이제 라틴어로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데, 이 유럽 우주국의 우주 탐사를 확장하는 그 프로그램으로서의 취지를 살린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 테라노바도 우주 탐사 영역을 3가지, 그러니까 지구 저궤도, 달, 화성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지구 저궤도 같은 경우는 뭐 ISS의 지속 활용, 그리고 저궤도에서 상업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달 탐사 같은 경우는 루나 게이트웨이에 이제 거주 모듈하고 그리고 통신주의 모듈을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30년까지 달 표면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 같은 경우도 러시아 연방 우주국인 로스코스모스하고 같이 화성 탐사 프로그램인 엑소마스 추진 중에 있고요. 40년에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지금 우주 탐사 분야에서 굉장히 그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창어 계획이라고 해서 그 중국 최초의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달 탐사 임무를 수행했고,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달 탐사 기술이 미국의 달 탐사 기술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평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어 1, 2호가 달 탐사 궤도 임무 수행했고요. 창어 3, 4호는 표면 착륙, 그리고 그 무인 탐사차 로봇 투입에 성공했고,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이 창어 5호, 6호는 달 표면에서 샘플을 가지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굉장히 높은 업적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그 업적에 힘입어서 중국 우주기구인 국가항천국에서는 30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고, 달 이외에도 뭐 화성이나 소행성, 목성 등 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게 이미 독자 기술로 개발한 텐국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화성 탐사의 경우에도 21년에 텐원 1호를 보내서 궤도 비행 그리고 착륙에 성공했고, 탐사 로봇까지 투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미국과 구소련에 이은 3번째 화성 착륙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29년에 목성 탐사선 발사 계획도 발표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하고 인도인데요. 일본하고 인도도 이제 세계 6대 그 우주 강국에 걸맞게 우주 탐사 성과가 굉장히 훌륭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작사 주도로 루나 게이트웨이 참여 계획,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심우주 미션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그 소행성 탐사에 굉장히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탐사선 이름이 이제 하야부사 시리즈인데요. 하야부사 1호, 2호가 각각 이제 소행성 이토카와 그리고 류구에 착륙해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과를 보여줬고요. 달 착륙 경우에도 슬림이라고 해서 이제 소형 달 착륙선 실증기 이걸 이용해서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달 착륙 성공을 기반으로 심우주 탐사에 도전 중이고요. 그 달의 경우에는 이제 찬드라얀 3호라고 해서 이제 세계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 달 착륙으로는 4번째지만 달의 남극에 착륙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찍 보냈습니다. 망갈리안 탐사선을 2014년에 보내서 8년 동안 궤도 임무를 수행했고 중국보다 더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 현황을 좀 보면 국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아직 뭐 세계 우주 선진국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겠지만 우리도 우주 탐사를 위한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바로 그 잘 아시는 달 궤도선 다누리인데요. 다누리가 22년 하반기에 발사가 됐고 오늘 현재 날짜까지 해서 634일째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누리 같은 경우는 달 탐사 1단계 사업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 그 후속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은 이제 달 착륙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정책으로 이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5대 장기 우주개발 임무 중 첫 번째로 우주 탐사 확대를 선정하였고 우주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독자적 우주 탐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32년도에 달 착륙, 45년도에 화성 착륙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해서 저희가 이제 2045년도에 쯤이면 세계 5대 우주 강국에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청에서는 그 장기적인 우주 탐사 비전과 계획을 담은 우주 탐사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부터 우주 자원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달이나 화성 같은 그런 행성에서 획득한 우주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원을 다시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주제에 부합하는 부분인데 채굴된 자원을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중에서 그 지구로 자원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은 발사체 연료 문제도 있고 이런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주 자원 활용 방안은 주로 이 우주 현지 자원 활용에 주목하고 있고요. 현지 자원 활용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원을 채굴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이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는 발사체 연료를 생산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비용 절감 외에도 기지를 건설할 때 필요한 자재들을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우주 자원 탐사는 이 현지 자원 활용이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달의 자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왜 달에 가야만 하는지 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행성이고 현재 기술로도 한 며칠이면은 로켓으로 갈 수 있고 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깝다는 것 외에도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에서 로켓을 쏠 때 연료가 굉장히 많이 절약되겠죠. 그래서 달을 거점 기지로 해서 화성이나 다른 심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점 기지로 삼기 위해서 이제 자원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자원 활용 관점에서 달에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점 기지에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기에도 충분하고 세 번째로는 어차피 유인 기지를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약간 그 인류의 타 행성 이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의 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 현지 자원 활용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무언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인 기지를 운영하는데 생명 유지나 식량 생산 그리고 방사선 보호를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요. 기지에 있는 뭐 각종 기계 장비들의 뭐 냉각 혹은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 열을 조정하는 부분에 물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뭐 산소랑 수소를 로켓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위한 필수 핵심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달에 다행히도 달 극지역에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 기지 건설의 그 계기가 사실 그 물이랑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에너지 문제
가능성이 때문이 제일 큰데요. 예, 그다음으로 헬륨3인데요. 헬륨3도 달 표면에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100만 톤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헬륨3 같은 경우는 핵융합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그리고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성자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발전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달에 이제 그 헬륨3가 많은 이유는 이 헬륨3가 태양풍에서부터 오는데 지구에 올 때는 뭐 지구 대기나 자기장에 가로막혀서 이제 다 이제 차단이 되는데 달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이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태양풍 입자에서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계속 충전이 됩니다. 달 표면에. 그래서 고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륨3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에너지 생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에 히토류가 있다는 이제 탐사 결과가 있습니다. 달 극지역에 상당량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아시다시피 히토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민간 기업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이제 주로 우주 운석을 통해서 오는데 앞에 헬륨3랑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로 오게 되면 이제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이제 연소돼서 타서 없어지는데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가가치가 높은 히토류는 현지 자원 활용뿐만 아니라 약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채산성이나 회수 비용을 좀 고려해서 경제성 확보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금속류도 이제 뭐 철이나 알루미늄, 티타늄, 금, 백금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러한 금속류들은 이제 현지 자원 활용을 위한 필수 자원. 예를 들어서 뭐 기지를 건설한다거나 기지에 있는 장비를 수리한다거나 할 때 쓰임이 있고요. 이 중에서 또 부가가치가 높은 희귀금속 같은 경우는 또 히토류랑 마찬가지로 회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현재까지 진행 중인 화성 탐사는 사실 자원보다는 이제 생명체 존재 여부 확인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화성이 계속 이렇게 이주 대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태양계에서 지구와 비교적 좀 유사한 행성이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화성 이주 계획을 2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게 상대적으로 그 지구랑 유사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성이나 금성 같이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 있는 행성에 비해서 지구랑 유사하다는 것이지, 뭐 실제로 화성에서 인류가 당장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당연히 아닙니다. 뭐 대기질 문제도 있고 표면 온도나 방사능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데 수많은 이제 기술적 난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성 이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성에도 그 현지 자원 활용을 위한 뭐 물이나 산소, 그 기타 광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소행성인데요. 소행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가 있고, 그리고 지구 근접 소행성이 있는데요. 소행성에 그 희소 가치가 높은 그 광물 자원이 많다는 그 이제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소행성 자원 채굴을 위해서 설립된 민간 기업도 있었고요. 예.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는 요 소행성이 푸시케라는 소행성인데요. 이 행성이 금속성 소행성입니다. 암석이 아니라 금속으로 된 소행성인데 대부분이 철이랑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금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그 관측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0경 달러 정도, 굉장히 뭐 가치가 높은 행성이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23년 10월에 미국에서 우주선을 하나 발사했습니다. 푸시케 탐사를 위한 우주선을 쐈고 화성 스윙바이를 거쳐서 가속해가지고 29년 8월에 도착할 예정인데, 요 우주선은 사실 뭐 가서 금을 캐오는 건 아니고요. 이 푸시케 성분 자체가 약간 그 소행성 자체가 원래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성들이 이제 그 쪼개지거나 했을 때 그 파편들이 돌아다니는 건데, 행성 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추측하에서 이런 행성 핵의 기원 탐구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은 이제 시기별로 지구에서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행성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포피스죠. 아포피스는 29년 4월경에 지구 근처 한 3만 1,000km까지 접근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까운 거리냐면 지구에서 그 정지궤도 위성 고도보다도 낮은 고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발사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이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주 자원 탐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결론과 그리고 제언을 드릴 텐데요.
예, 뭐 지구의 자원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제 고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 자원 탐사가 미래 지구 자원의 고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주 자원 탐사 계획은 아직은 우주 탐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현지 자원 활용 중심으로 진행 중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행성이 바로 달입니다. 달은 현지 자원 활용을 위한 그 필수 자원이, 그리고 에너지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고, 그리고 우주 자원을 지구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현지 자원 활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희토류나 희귀금속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우주 자원은 지구로 회수를 위한 기술적 난제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우주 자원 탐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초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주 탐사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국제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국제협력 방안이랑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청에서 그 조만간 발표할 우주 탐사 로드맵, 그리고 이에 근거한 장기적인 국제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래 인류와 우주에 대한 얘기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해술이나 선박 건조술 등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장거리 항해가 가능해졌고, 결국 새로운 자원과 무역로를 찾아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비록 식민지 개척으로 활용되긴 했지만 당시 유럽인들의 거주 영역이 새로운 땅으로 확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우주 탐사도 인류의 호기심에서 출발하였지만 우주 자원 확보를 위해서 더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보다 획기적인 우주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래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의문에 대해 역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미래 인류는 지구에서 계속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후손들은 언젠가는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살아가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언제인지 모를 그 머나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